도쿄 올림픽 4강은 단순한 성적이 아니었다. 김연경, 양효진, 김수지의 투혼과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가 어우러진 기적이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한국 스포츠 역사에 남았다. 그러나 불과 3년 만에 한국은 세계 최하위로 추락했다. 2022년 0승 12패, 2023년 0승 12패, 2024년 2승, 2025년 1승 18위. 이 하락곡선은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 붕괴의 증거다. 태국이 캐나다를 상대로 승점 1점을 추가하며 한국은 VNL 퇴출을 확정지었다. 일본은 결승에, 중국은 상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과 강등을 다퉜다. 아시아 3강의 자부심은 무너졌고 박수 소리는 공허하게 울렸다. 김연경은 한국 배구의 전설이었다. 공격, 수비, 리더십, 분위기 메이커로서 한 명이 팀을 이끌었다. 런던과 도쿄 올림픽에서 세계를 상대할 수 있었던 중심에는 그녀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2021년 김연경이 대표팀을 떠나자 공백은 현실이 되었다. 2022년부터 VNL에서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다. 무기력한 경기력은 기술 부족 이상의 문제였다. 리시브는 흔들렸고 공격은 단조로웠으며 선수들의 눈빛마저 잃었다. 김연경은 단순한 에이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술이자 시스템, 팀의 중심축이었다. 그녀가 떠난 후 누구도 그 자리를 메우지 못했다. 혼란과 책임 회피가 팀을 삼켰다. KBA는 제2의 김연경을 찾으려 했지만 이는 잘못된 접근이었다. 그녀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재능이었다. 도쿄의 기적은 시스템이 아닌 그녀의 천재성에 의존한 예외였다. 그녀의 은퇴는 한국 배구의 허약한 기반을 드러냈다. 2021년 나바리니 감독이 떠난 후 세자르 감독은 데이터 기반 전술을 시도했다. 하지만 선수들의 기본기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정밀한 분석은 공허했고 베트남에 패배하며 팀은 바닥을 쳤다. 2024년 모랄레스 감독은 현실을 인정했다. 하루하루 나아지는 것이 목표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KBA의 리더십 공백은 여전했다. 감독은 2번 바뀌었지만 전략과 조직은 변하지 않았다. 감독에게 주어진 건 재능 없는 팀과 시간 없는 스케줄이었다. V리그는 외국인 에이스 중심으로 운영된다. 국내 선수는 수비와 리시브에 집중하며 공격 경험은 부족하다. 대표팀에서는 외국인 없이 스스로 공격을 책임져야 하지만 선수들은 이에 준비되지 않았다. V리그는 높은 연봉과 팬들의 사랑으로 안락하다. 반면 대표팀은 혹사와 비판만 따른다. 선수들 사이에서 대표팀 차출은 희생으로 여겨졌다. 리그는 상품, 대표팀은 임무로 변질되었다. KBA와 V리그는 협업 없이 각자 방향을 추구했다. 한 나라에 2개의 배구가 존재하는 셈이었다. 일본은 반대로 세대 교체를 성공시켰다. 사오리 기무라, 세토 미야시타 은퇴 후 50명 이상의 유망주를 테스트했다. 일본은 속공 중심의 균형 잡힌 배구를 구축했다. VNL 결승 진출은 그 철학의 결실이었다. 한국은 여전히 제2의 김연경을 찾는다. 이는 망상일 뿐. 시스템 없는 몰빵 배구는 한계에 부딪혔다. 일본은 실패를 계획 속 변수로 받아들였다. 한국은 실패를 우연으로 치부하며 준비 없이 위기를 맞았다. 감독 교체는 표면적이었다. 라바리니, 세자르, 모랄레스의 철학은 달랐지만 KBA는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선수들은 혼란 속에서 정체성을 잃었다. 팀은 시스템이 아닌 개인의 재능에 의존했다. V리그의 화려함과 대표팀의 참담함은 역할 분리에서 비롯되었다. 리그는 외국인 중심,
대표팀은 준비 부족이었다. 선수들은 대표팀에서 당황했고 기술과 멘탈 모두 무너졌다. KVA는 이를 조정하지 않았다. 김연경은 축복이자 환각이었다. 그녀는 허약한 기반을 가렸지만 떠난 후 진실이 드러났다. 2025년 강등은 예고된 참사였다. 경고음은 2022년부터 울렸지만 우리는 외면했다. 이제 질문은 왜 무너졌나가 아니다. 어디서부터 재건할 것인가로 바뀌어야 한다. 첫째, 리더십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감독이 바뀌어도 방향은 유지되어야 한다. 모랄레스의 장기 재건 계획은 지지받아야 한다. KVA는 5년, 10년 뒤를 바라봐야 한다. 둘째, 국제 경쟁력 회복을 위해 세계 강팀과 싸워야 한다. 브라질, 이탈리아, 터키와의 경험이 필요하다. 아시아 팀들과만 싸우면 실력은 정체된다. 국제 무대에서 차이를 좁혀야 한다. 셋째, 유소년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몰빵 배구는 끝내고 모든 포지션에서 균형 잡힌 선수를 키워야 한다. 제2의 김연경이 아닌 17명의 안정적인 대표팀이 목표다. 리그와 대표팀의 단일 철학이 필수다. 김연경은 원팀의 가치를 증명했다. 이제 그 정신을 계승하되 구조를 복제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 배구의 정체성은 속공, 스피드, 근성이 아닌 시스템과 팀워크로 재정이 되어야 한다. 스타 한 명이 아닌 6명의 집합체가 필요하다.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움 없이 맞설 선수들이어야 한다. 위기는 변화의 기회다. 몰락은 피할 수 없었지만 재건은 선택할 수 있다. 일본은 시스템으로 부활했다. 한국도 이제 그 길을 걸어야 한다. V리그와 KVA가 협업하여 단일 목표를 세워야 한다. 선수 개발과 전술 연계가 일치해야 한다. 김연경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원팀의 시대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녀는 영웅이었지만 이젠 시스템이 승리해야 한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책임지는 팀이 필요하다. 2021년의 감동은 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기억을 부끄러움으로 남기지 않으려면 변해야 한다. 한국 배구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할 수 없다. 다음 10년을 위한 선택이 지금 필요하다. 재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첫걸음을 떼지 않으면 결코 도착하지 못한다. 유소년부터 대표팀까지 단일 철학으로 연결된 시스템이 필수다. 선수들은 혼란이 아닌 방향성을 원한다. 일본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치밀한 계획과 실행의 결과였다. 한국도 이를 배워야 한다. 김연경은 팀워크의 가치를 보여줬다. 이제 그 가치를 시스템으로 이어가야 한다. VNL 강등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한국 배구는 다시 세계와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팬들은 여전히 응원한다. 다시 일어나자우는 외침이 경기장을 채운다. 한국 배구의 미래는 시스템에 달렸다. 개인이 아닌 조직의 힘으로 부활해야 한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는 대신 미래를 설계할 때다. 한국 배구의 진화가 시작된다.